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면 얘의 인버스를 구하는 게 어려운데 지금 이런 형태죠. 지금 4개 컴포넌트의 인버스를 구하는 게 요와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 인버스를 앞에 있는 걸로 정리를 하면 뭐 AB가 지금 AD가 지금 아이덴티티로 똑같죠. 그래서 I 플러스 DK, I 플러스 DK 요거는 여기 아이덴티티죠. 인버스 해도 아이덴티티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쭉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게 1-D2 DK. 자, 여기에 있는 게 요 부분이죠. 요거죠. D 마이너스 CA 인버스 B. 요 안에 있는 부분이 이제 I D2 I 인버스 DK 맞죠? 그래서 얘를 Q라고 하면 DK 그 다음에 Q D2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직접적으로 구하면 인버전 렛마를 쓰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여기에 인버스에 있는 부분은 Q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 쓴 거예요. 여기에 이 인버스를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ACL은 앞에서 이와 같이 표현되는데 얘 인버스를 인버전 렛마를 쓰면 풀어집니다. 이렇게 대신 이제 Q 안에 좀 복잡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풀어쓰고 얘를 매트릭스 곱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할 게 DK는 우리가 구하는 변수입니다. DK. 그 다음에 Q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얘도 메나 DK 인버스가 있습니다. DK가. 그래서 여기가 변수가 다 곱해져 있습니다. 얘 안에. 굉장히 복잡하게 풀리죠. ACL이. 그래서 ACL이 얘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ACL이에요. 여기에 XK, XK. 또 마찬가지로 BCL이 있습니다. BCL은 얘도 매트릭스 인버전 렛마 써서 전개를 하면 요 항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서 나온 게 요 파트가 정리가 될 겁니다. 됐죠? 얘를 풀어서 B2, BK 해주고 B1, 제로 해주면 2개 나오겠죠. B1과 요 항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BCL W 이렇게. 마찬가지 C에 해당되는 부분, C에 해당되는 부분은 컨트롤드 아웃풋, C에 해당되는 부분, 컨트롤드 아웃풋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X와 XK를 이용해서 얘를 다시 쓰면 얘도 마찬가지 클로즈 루프에 해당되는 부분. 자, 얘는 C1 있고 XK가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D2에 U에 D12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인버전 해서 항이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요거 전개하면 됩니다. U와 Y를 확장시켜서 인버스를 구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D22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CCL, XXK, 그 다음에 DCL, 그 다음에 W. 자, 이렇게 해서 원래 W에 해당되는 부분이 컨트롤 아웃풋이 D11만 있었죠. D11만 있었는데 요 제어 입력 때문에 D12하고 DK 요 항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쨌든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에 있는 항 때문에 생긴 겁니다. 빨간색 항이 있구나. 보통은 이걸 0으로 모델링하면 0이 됩니다. 0이 안 되는데 이제 풀로 다 살리면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모양,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구할 게 AK, BK,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K, 그 다음 DK 이 안에 다 있죠. 그래서 클로즈 루프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이 이와 같이 되고 이게 ACL, BCL, CCL, DCL 여기에 인피니티 놈을 최소화하는 ABCDK를 찾는 게 이제 목적이 돼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이걸 확장시켜서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제 다시 한번 전개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 매트릭스 인버전 렘마라는 게 사용된다. 자, 그래서 클로즈 루프 C의 CCL 마찬가지. 컨트롤드 아웃풋은 스테이트를 X와 XK를 합쳐서 쭉 전개를 하면 이와 같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제기 설계하는 부분 AK. 자, AK가 여기 있죠. AK, BK 이 부분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얘를 AK2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찾아야 할 변수가 곱해져 있는 것을 하나의 변수로 정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DK 포함이 되어 있죠. 맞나요? DKQ 여기 CK 있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CK를 하면 되겠네요. 요거를 Q도 우리가 변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을 CK. 그 다음에 DKQ는 요게 하나로 변수로 하면 되죠. DK2. 그 다음에 BKQ 얘를 BK2로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자, 요게 우리가 찾아야 될 거 BK2, 그 다음 AK2, DK2, CK2 요렇게 하면 각각이 다 분리가 됐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게 하나의 변수만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지고 이 A, B, C, D, K2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았다. 자,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자, Q가 어떻게 되냐면 DK입니다. 그러면 DK하고 얘 풀면 어떻게 돼요? DK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도 DK 있고 인버스 곱하면 DK2를 안다고 생각하면 DK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게 DK 구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DK를 구했으니까 Q를 안다는 거예요. Q를 알면 BK2 하니까 BK를 구할 수 있어요. 자, BK를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DK 알고, 그 다음에 CK2 하니까 이것도 다 아는 거니까 CK도 구할 수 있죠. 그럼 CK를 알고, 그러면 B, C, DK 다 압니다. 그럼 얘를 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도 구했으니까 AK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치환을 해서 변수를 찾은 다음에 다시 한 개씩 복원시켜가는 이런 형태로 하면 우리가 비선형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요도 이제 매트릭스 인버전 렘마랍니다.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QM의 인버스는 요거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i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q도 앞으로 나오고 i 마이너스 m 곱하기 q 여기에 바뀝니다. 순서. 그 다음에 m이 뒤에 나오고. 요것도 증명하는 거는 얘 매트릭스를 그대로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i 마이너스 q 요 부분이 q가 인버스가 포함이 되죠. 얘를 매트릭스 인버전 렘마로 해서 다시 정리해서 요 그대로 적용하면 얘가 DK와 D22가 인버스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CK2가 우리가 얻어졌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인버스 형태로 돼서 앞엔 DK를 구했죠. DK를 구했다 그러면 CK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CK를 복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DK2 마찬가지 여기에서 인버전 렘마를 그대로 쓰면 자, 인버스를 여기에 곱하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K가 여기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버스 정리를 하면 DK도 구할 수 있다. CK, DK를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다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DK, AK 마찬가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DK는 앞에서 우리가 A, B, C, D, K2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만약에 해를 찾았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제기는 그대로 복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K2에 대해서 우리가 리니어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근데 리니어하게 표현된 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여기 A 부분 그 다음에 저기에 해당되는 부분 요 따로 뽑아냅니다. 뽑아내면 자, 여기에 항에 B2, DK, C2가 있죠. 그래서 B2에 해당되는 부분 자, 두 번째 칼럼
B2가 여기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왔죠. 위로 올라왔으니까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을 아이덴티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아이덴티티가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C2가 여기죠. C2 두 번째. 그러니까 B2, C2를 배치를 하면 요 자리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K2가 있죠. CK2는 두 번째 칼럼에 있고, 맞나? 여기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있고, 자, 그 다음에 CK2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를 곱하면 여기 향해 배치시키고 있고. 자, B도 마찬가지. 여기에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C2 있는 부분 매트릭스를 곱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매트릭스를 이와 같이 배치를 하면 여기에 클로즈 루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앞에서는 복잡하게 우리가 인버스 형태로 곱해졌지만 여기에 있는 제여기만 따로 빼내면 여기에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매트릭스입니다. B1, B2 맞죠? 우리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아는 항입니다. 우리가 찾는 거는 이 중간에 있는 항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찾아야 할 항으로 다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왜 이렇게 분리를 하느냐? 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LMI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게, 우리가 원래는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죠. AK, BK, CK, DK를 구하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얘가 여러 개가 곱해져 있었죠. 그래서 곱해진 거를 하나로 해서 K2 항으로 바꿨어요. 자, AK, BK, CK, DK2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심플하게 만들어서 표현해 보니까,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K2로. 그리고 우리가 K2를 구하려고 보니까 얘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리를 해서 아는 것과 찾아야 할 것을 분리를 해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몇 번 변했습니다. 지금 클로즈 루프 형태로 바꾼 것 1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AK, BK, CK, DK를 2 형태로 변수를 변환시키고,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아는 매트릭스와 우리가 구해야 될 매트릭스로 지금 분리를 했습니다, 따로. 자, 요 과정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곱해보면서 이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매트릭스 3개 곱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어쨌든 얘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X1과 Y1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X1과 Y1의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라는 매트릭스가 블럭이 있습니다. 2x2. 자, 그리고 얘의 인버스를 우리가 Y라 하겠습니다. Y. Y1, Y2, Y3.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X1과 Y1만 알 때, 요 1x1 텀만 알 때 얘를 X와 Y의 인버스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X2와 X3, Y2, Y3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건 문제입니다. 확장시켜서 X1과 X2, Y1을 알 때 얘를 확장시켜서 이 매트릭스를 찾을 수 있느냐, 인버스 관계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할 때. 자, 이때 지금 보면 X하고 Y는 관계는 인버스 관계입니다. 그럼 내가 아는 건 뭐냐? X1과 Y1을 알아요.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이런 관계가 만약에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때 Y의 CL이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X2, X3, Y2, Y3가 존재한다. 그걸 개런티 해줍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우리가 작은 정보로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큰 매트릭스를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렘마라고 하고 컴플리션 렘마라고도 합니다.
자, 이 증명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요거 반대되는 게 컨버스 트랜스포메이션 렘마. 자, 같은 얘기입니다. x가 이와 같이 2x2 블록으로 되어 있고, 자, 그다음 x2가 풀 랭크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x의 인버스를 y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게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게 x1과 y1을 우리가 알 때 얘 두 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x와 y가 인버스 관계에 있는 예놈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라는 게 됩니다. 어쨌든 작은 정보를 우리가 크게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앞에서 했듯이 요 크로즈 루프를 구한 다음에 구해야 할 거는 AK2, BK2, CK2, BK2를 찾는 겁니다. 자, 그게 찾는데, 자, 만약에 이거 제어기죠. 제어기는 앞에서 이 제어기입니다. 자, 이런 제어기가 즉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에 있는 플랜트와 제어기 K를 했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H 인피니티 놈이 감마보다 작게 되는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이게 제어기가 존재하느냐. 자, 그 조건이 다음과 같이 LMI로 나타납니다. 자, 그게 보니까 A는 우리가 아는 시스템이고 Y1은 우리가 구해서 LMI를 찾으면 되죠. 쭉 여기 보면 CN이라는 것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둘째 축도 보면 AN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이 변수로 두면 됩니다. LMI 변수. 그 다음 DN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쭉 해보면 얘가 결국은 LMI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풀면은 이런 제어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 AN, BN, CN, DN을 찾았죠. 이 LMI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를 구해야 된다 했죠. K2. K2는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나왔느냐는 이따가 유도를 할 겁니다. 어쨌든 기존의 LMI에서 찾은 A, B, C, DN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LMI 풀면 X1, Y1도 찾아지죠. 자, 그걸 가지고 X1 그 다음에 Y2는 없죠. 지금 X2하고 Y2는 없죠. 지금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X1, Y1만 가지고 요 놈을 이용해서 X2, Y2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얘를 만들어내서 다시 하면 K2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LMI로 풀고 난 다음에 구하고 그 다음에 X1과 Y1을 통해서 X2, Y2를 찾아냅니다. 요 관계를 이용해서. 자, 찾아내고 그 다음에 AK2를 찾습니다. 그럼 AK2를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래 찾아야 될 거는 A, B, C, D, K2가 찾았으면 여기 우리가 찾을거자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이 연산을 통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면 이 연산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이 조건이 나왔는가? 자, 그거를 이해하는 걸 10분 쉬었다가 3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